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과 행동이기 때문에 약간은 마케팅적으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잘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공식인데 이렇게 걔가 논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딱 이 아저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긴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삼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삼성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번 항목을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실전 파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일단은 이번 시간은 기본 전략,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은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 있죠. 예전에는 의미라서 자기소개서라는 부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면 자기소개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지원서만 보면 충분히 여러분의 스펙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오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스펙 중심의 채용 자체가 한계점을 나타내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만들고 진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그 다음에 기업에 잘 적응한 인재,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역량을 스펙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에서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을지 방향성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요거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실제 작성 사례를 보면 이거 물론 약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각각의 대기업들이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삼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삼성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번 항목을 만들어가서 또 바꾸고 있고 현대차는 이거는 요런 방식의 접근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 직무별로 약간씩 다 다르고 계속 이제 뭐 예전 같으면 하나의 질문이 그냥 유지가 됐다면 요즘에는 이제 채용 시기 따라서 질문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LG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바뀐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룹사도 보면 SK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아마 보신 분은 알 건데 굉장히 질문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거는 제가 좀 줄여놓은 거거든요. 줄여놨는데 이제 SK는 다른 그룹사와는 달리 어떤 느낌이냐? 다른 그룹사들은 은밀화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 뭐 과정, 상황 별로 안 중요하는데 SK는 그 과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CJ도 다르고 이런 형식으로 자기소개서가 각각 회사별로 다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서 이제 쓰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실제 보면 자기소개 쓰라 그러면 이 상태로 빠집니다. 왜? 우리가 긴 글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멘붕에 빠집니다. 실제 사진처럼 진짜 멘붕에 빠집니다. 그죠? 그죠? 이런 거는 좀 특이한데 이 친구는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걔가 논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딱 이 아저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긴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긴 글을 쓰는데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평가를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붕 상태. 그래서 이 친구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건 사진의 제목은 주인님 택배 왔어요 라는 사진인데 자네를 봤을 때는 아이폰입니다. 그죠? 휴대폰 한 대를 부숴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좀 잘린 사진인데 여기 견인차 운전사 아저씨가 옆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이 차를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밀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태가 빠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자꾸 밀러진다는 거. 자기소개서 쓰기도 힘들고 머리 아프고 막 이렇다는 거. 그래서 구직자들의 이제 가장 어려운 취업 준비가 뭐냐 그러면 여러 스펙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왜? 이게 채용의 첫 번째 프로세스고 이걸 잘 써야지만 그 다음에 다음 전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긴 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사진은 제목이 그렇죠? 사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말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진 뭐 제목부터 정하고 사진을 했을 건 아닌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글쓰기로 인지한다는 거. 그래서 글을 굉장히
매끄럽게 쓰고 소재도 괜찮고 누구나 볼 때 글을 잘 썼어 이 정도로 쓰려고 하는데 자소서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끊어져도 되고 맞춤법이 한두 개 틀어져도 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장 핵심만 있으면 됩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역량 하나가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하는 경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신병이나 이병처럼 쓰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너무 짧게 쓰는 건 좀 안 되겠죠.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미친 공화국이에요. 책 제목이 다 미철이에요. 다 미철하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은 참 피곤하다는 건데 뭐냐면 10대는 꿈으로 해고 20대는 공부에 미쳐서 다시 40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에 공부하다 죽어야 된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회보다는. 근데 잘 생각해요. 자기소개에서는 한번 쓰고 제발 좀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쓰고 나서 안 읽어봐요. 왜? 힘들었기 때문에. 보기도 싫거든.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근데 자꾸 읽어봐야 된다.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익숙한 집이나 학교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학교 갈 때 버스나 그쪽 안에서 이동할 때 버스 안에서 아니면 어디 외부에 뭐 놀러 갔을 때 이런 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밤밖에 없는 건 아는데 제발 자기소개서 밤에 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꾸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감상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와서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근데 그 글자 수 제한이 뭐 1000자, 500자, 700자 이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쓰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람인이나 자소서닷컴에 가면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화면처럼 거기다 막 키인을 합니다. 키인을 하다 보면 한 700자를 써야 되는데 한 300자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갑자기 용두사미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본인의 이야기인지를 알고 적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제3자잖아요.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거는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 수 제한 말고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에 쭉 적으시고 줄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베이스로 많이 붙다니까 경험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기본 항목, 성장 과정 이런 쪽이 아니고 엄밀해서 가장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요즘 대기업 가면 의견 차이가 있는 걸 해결했던 경험 적으세요.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울랄라 세션. 조금 오래된 가수지만 이 친구들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2등을 누가 했냐면 버스커가 했습니다. 더 유명한 친구죠. 그래서 물론 노래 한 곡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거 뭐 벚꽃 엔딩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 뭐 내용과 좀 다르죠. 벚꽃 엔딩은 원래 사랑 노래가 아니고요. 이거 장범준이가 고등학교 때 솔로 때 작곡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벚꽃 빨리 져라. 커플이 사라져라고 만든 노래입니다. 가장 비슷한 거는 10cm의 봄이 좋냐. 그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당시에 결승전에 울랄라 세션하고 버스커버스가 두 팀이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음악성 상업성이 어디가 좋습니까? 뭐 일반인도 전문가도 다들 이 친구 울랄라 세션이 아니고 버스커버스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버스커버스커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웃기게 우승은 얘들이 합니다. 왜? 그때 이 친구가 아팠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고인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친구 아팠는데 화면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친구 아파하는 모습 병원 가는 모습 계속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여기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자세히 보면 아프다는 게 직접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합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했던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왜 얘기하냐면 상황들도 알 건데 이제 자소서를 쓰는 공식을 배웠어요. 스타 기법이라고.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제 것으로 됐습니다. 그게 지원하는 분야, 마케팅 분야에 어떻게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배웠는데 죄송하지만 그 공식이 한 4, 5년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식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 적고 그래서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적고 마케팅 계속 연결 없습니다. 그럼 심사하면 어떻게 되나? 나도 알아 임마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연결고리가 마케팅 할 때 신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연결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진짜 꼼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소서 질문이 있다면 한두 질문에만 그걸 연결고리를 잡으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연결하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래서 자소서는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쓰기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글쓰기가 아니지만 좀 주의할 것. 첫 번째는 엄밀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글을 서론, 본론, 결론을 쓰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히 글쓰기에 맞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무조건 결론부터 씁니다. 결론부터 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발휘된 경험이 있습니까? 3학년 과대표 체육대회 때 의사소통이 발휘된 거 있습니다. 이 결론. 그리고 가장 첫 문장은 좋은 건 장점을 내세우는 거 좋습니다. 3학년 체육대회를 통해 3학년이 굳이 없어도 되겠죠.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대회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무조건 결론부터 던져놓고 부연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숫자를 좀 쓰자는 거. 근데 이건 숫자 쓰라니까 3학년 때요, 2018년도에 2019년 이거 쓰라는 건 아닙니다. 숫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조금 더 강하게 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23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옷가게 판매, 백화점 옷 판매 아르바이트 3개월 한 걸 어떻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옷 판매 3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친구는 4,320만 원 매출 올린 아르바이트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에 이쪽 들어가는 친구인데 수도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삼촌이 수도 계량기를 고치는 사업을 하는데 그걸 아르바이트를 2개월 정도 했답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2개월 동안 수도 계량기 몇 개 봤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3,200여 개의 수도 계량기를 본 아르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왜? 이 숫자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보이스피싱.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숫자를 좀 하자. 이제 숫자를 4,321만 원, 요거는 약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4,320만 원 이 정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경험이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없다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상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기재하는 게 맞는데 전혀 생뚱맞는 경험이라면 자소서에 쓰지 말자고요. 왜? 이게 면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하고 4번 실패 경험이 괜찮습니다. 실패 경험은 요즘에 기업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환경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계속 성공했던 친구 보는데 요즘에는 기업 환경이 이렇죠. 위기를 겪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 실패 경험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시는 유명하신 분 스티브 잡스 애플 있다가 쫓겨나죠. 픽사 갔다가 다시 애플 가죠. 이순신 장군 잘 나가다가 백의 정권하시죠. 이게 다 그 스토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실제 엔드게임 개봉하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둘째 날 특강 갔다가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엔드게임 초반에 누가 죽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실패를 극복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진짜 단 두 가지 경험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마라톤 하는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다 안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대학교 들어오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생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제외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한데 6번은 이거는 나를 파는 서류입니다. 마케팅적입니다. 파는 서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생각을 해볼 거는 너무 친절하게 쓰지 말자. 친절하게 쓰지 말자.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좀 애매하잖아요. 그 다음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 할 때, 그냥 인턴 할 때, 학교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지 말자고. 수동태로 쓰지 말고 능동태로 쓰면 되겠죠. 내가 찾아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쓰자고요. 그래서 그걸 좀 조금 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거짓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강하게 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을 생각해야 하는데, 8번은 뭐냐면, 이거 취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뉘앙스냐면, 예전에는 잘한다는 걸 스펙, 장점, 스펙, 이런 거 자격증 이런 걸로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경험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무조건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없으면 안 믿는다는 거. 그럼 반대로 경험이 있으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냐, 광고로 계속 노출이 되지만 자기소개서는 좀 생각해 볼게. 앞에 지원서에 썼는데 큰 의미 없이 다시 반복하는 건 좀 아닙니다. 자소서는 지원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돋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자소서는 경험 베이스로 많이 지원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경험 베이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신문사설하고 똑같습니다. 신문사설. 그래서 신문사설은 어떤 개념이냐면, 남들은 다 A입니다.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신문사설은 남들은 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합니다. 제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 베이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구성하라 그럽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노력과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 장점이 지원 분야 어떻게 된다. 이것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라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상황이나 과정 설명이 있다는 거. 과대표였는데, 이거 조별 과제인데요. 팀은 주제는 뭐였고요, 팀은 몇 명이고요, 일주일에 2번 만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렇게 적어버린다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상황이나 문제 과정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인사팀이나 면접관 입장에서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사 담당 면접관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이 좀 구체적이고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봤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봤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좋은 거는, 이 다양한 게 너무 일상적으로 남들이 하는 게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장점만 얘기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느낌의, 저희는 롤링 페이퍼로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노력과 행동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 물론 그렇게 노력과 행동을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과 행동이기 때문에 약간은 마케팅적으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잘 모르니까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 공식인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회사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뺏겨옵니다. 이건 A4지나 노트나 워드에서 작성하시면 되죠. 근데 질문이 없으면 그냥 내 경험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가져오고,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전 4학년 과대표 체육대 얘기해야지. 자, 상황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길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2학년들이 연락이 말 안 들었어. 그 다음에 노력과 행동은 좀 많이 하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2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예, 전체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 장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자기소개는 끝났습니다. 왜? 첫 문장이 결론 내라고 그랬죠. A, E를 이으면 됩니다.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저희 장점이 됐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소서, 이게 면접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를 계속 적으면 애매하니까 먼저, 또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바꾸면 되겠죠. 이게 자소서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은 전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주요 핵심의 에피소드는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더 명쾌하고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잘 볼 수 있는 소개로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바꾸자. 그 다음에 필터링 단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문단의 첫머리에 저의 장점은, 이거 나오는 건 좀 빼자. 문장력을 보는 건 아니지만 문단의 첫머리에 저의 이게 들어가 버리면 약간의 초등학교 일기 쓰는 느낌만 된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식상한 답변들, 식상한 자주 쓰는 표현 쓰지 말자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소제목이 이제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소제목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어떤 친구한테 소제목을 써보자. 이건 왜 그러냐면,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소제목의 트렌드는, 원래는 소제목이 예전에는 대표나 주제어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소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표나 수제어를 정하는, 아예 과대표를 통한 남다른 리더십 이라면 면접관 인사 담당자가 안 읽습니다. 그럼 소제목을 어떤 뉘앙스냐 하면, 저 화면에 저 아지처럼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제목이 좋습니다. 어떻게 칼에 찔려 보셨나요? 50명 남자니까 여성 리더. 그리고 다른 강의자도 얘기했죠. 수딩젤로 바퀴벌레 잡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소제목이 더, 왜 이거 호기심을 불러기나 궁금해진다는 호기심은 왜 인사 담당은 심사를 하는데 눈은 가 있지만 잘 안 보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소제목이 있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소제목을 그러면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 제목부터 정하면 안 되고요. 엄밀해서 내용부터 먼저 정한 겁니다. 적고 난 다음에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단어보다는 문장 형태가 좋죠. 왜? 네이버 낚시글이 약간 그런 형태죠. 문장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은 정하면 친한 친구나 남친, 여친, 절친한테도 보여주지 말자. 왜? 똑같은 소제목 있으면 인사 담당자는 판단 안 해요. 둘 다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거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은 지원 동기나 입사 오프 여기는 못 적습니다. 그건 안 달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꾸 만들어보고 바꿔보고 만들어보고 바꿔보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결론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소개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의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소서를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경험을 다양하게 정리해요. 자소서의 소재, 이거는 자소서 비단 자소서만 아니고 면접도 되겠죠. 면접의 소재가 되는 것을 충실하게 적어놔 경험부터 다 정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소서 됩니다. 왜? 경험 전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정리하고 아까 주요 핵심 에피소드를 아까 제 공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자소서 면접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소서는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를 합니다. 큰 경우에는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왜 짧은 시간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에피소드를 꺼내요. 그래서 전지에다가 큰 경험 속에 밖에 에피소드를 자꾸 넣으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설명이나 이거보다는 노력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자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공부했다 보다는 직접 실천하고 행동했다 이런 것들을 봤다 움직였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아침마당에 나가는데 노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작가님이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요. KBS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나라에 졸업시켰는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거는 국가별 매출 순위를 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했대요. 러시아나 동구권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 씨,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죠.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노스페이스가 그래서 이럽니다. 근데 왜 이거 입고 산에 가고 있죠? 산에 안 가죠. 학교 가고 있죠. 생각해봐요. 근데 노스페이스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평민부터 황제까지 등급.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거 황제 이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펙을 올리려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제발 우리 친구들이 고생하는 걸 알지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막 영업 마케팅이라면 도서관 앉아서 뭐냐 하면 유통관리에서 자격증 따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영업 해봤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영업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유통관리사에 있기 때문에 영업 잘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행동하고 하루 이틀도 괜찮고 프리마켓도 괜찮고 일주일 뭐 또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이거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를 부담을 가지 일주일을 주면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계속 고민만 하게 된다는 거.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 주면 월요일은 일요일은 놀고요.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오전 하나 써봐야지. 오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오전이 갑니다. 점심 먹고 하나 써야지. 커피 마시면 점심시간 갑니다. 그러고 오후에 써야지 이런 말 없고 집에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써야지. 이게 월, 화, 수, 목, 금 이래 됩니다. 그럼 언제 쓰냐? 금요일 6시 모임인데 금요일 오전에 첫 번째 선택은 쿨하게 포기합니다. 그 여사랑 나랑 안 맞아. 쿨하게 포기. 두 번째 선택은 저번에 쓰는 거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의 30%가 아직까지 회사 명칭이 틀어집니다. 공공기관 같으면 회사 명칭이 틀어지면 빵점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생각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는 한꺼번에 쓰지 말고 하루에 한 질문만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오히려 접근하기 더 쉽고요. 물론 그 전에 경험이 많이 정리된다면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미리미리 좀 써서 하나씩 써서 부담을 좀 덜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읽어보고 바꿔보고 읽어보고 바꿔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더 생각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항목이라도 한번 써봅시다. 아시겠죠?
오늘 자기소개서의 작성 기본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